안녕하세요. 김현주 원장입니다. 제가 오늘 그 학생 관리를 잘 못해서 아이들이 많이 나가요.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, 학생 관리라고 하면은 딱 뭐가 떠오르냐라고 하면,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거, 그거는 관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건 수업의 영역이잖아요. 그래서 보면 수업은 당연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그러면은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퇴원생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, 아이를 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상황을 보면 아이가 숙제를 잘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이 바로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선생님이 잘 가르쳐 놨는데 아이가 집에서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숙제 양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학원이나 공부방 어디에 따라서 아마 양은 조금씩 다 다를 텐데, 이제 그 학원, 그 공부방에서 내는 숙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그 숙제를 아이가 잘 수행을 안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. 잘 해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선생님이 그냥 아이만 믿고, 아이가 이제 뭐 곧 하겠지, 이제 곧 좋아지겠지, 뭐 괜찮아지겠지,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한 주, 두 주, 한 달, 두 달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어머님들은 숙제나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학원에서 수업도 잘 듣고 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고 있겠거니라고 이제 믿고 계신다는 거죠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석 달 동안 숙제 안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.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긴 해야지 하면서 또 믿어보고, 이제 좋아지겠지, 좀 지켜보다 얘기해야지 하면서 한 달, 두 달 미루다가 어느 때는 또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고,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머니 봤을 때는 아무 얘기를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잘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.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숙제를 안 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좀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은, 다른 준비도 미흡해요. 그래서 교과서, 그러니까 학원에서 쓰는 교재 이런 것도 갖고 오질 않고, 숙제가 또 챙겨오지도 못하고, 이런 게 거의 세트로 맞물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아이가 교재를 안 갖고 와요. 만약 오늘은 리딩 하는 날인데 리딩북을 안 갖고 와요. 그러면은 여기 와서 학원에서 급하게 이제 복사를 하겠죠. 수업은 해야 되니까 복사해서 복사물을 줘요. 그러면 그날 또 열심히 수업을 해요. 그러고 나서 아이가 그거를 잘 간직하던지, 아니면은 책에, 본인의 원래 책에다가 옮겨 적던지, 아니 붙이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잃어버리죠.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뭐 어디까지 했는지 숙제를 또 몰라요. 그러면 본 책은 비어 있어요.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가 봤을 때 책이 막 뻥뻥 비어 있고, 메이크업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,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 우리 아이가 수업을 다 갔는데 왜 이러지? 라고 해서 약간 이제 좀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는 거예요. 잘하고 있는 거 맞아?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그럼 그제서야 아이가 이러이러 하는데 왜 이제 결석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재가 펑펑 비어있냐라고 하면은, 그제서야 만약 딱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, 아니 그런 얘기를 2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해서 나한테 해주는 거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나 관리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숙제 관리가 철저해야지 관리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. 그게 수업은 너무나 잘하시는데 숙제를 내가 하던 안 하던 뭐 별 페널티도 없고 그냥 뭐 편하게 와서 공부하다 가면 되고, 이런 분위기면은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뭐 이렇게 뭐 정말 모범생들만 모여있는 뭐 그런 학원이라면은 걱정 없겠지만, 저희 학생들 중에서 만약 학생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모범생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모범생의 수는 적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학창시절 겪었듯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려는 게 아이들의 본성이에요. 그래서 그게 강제성이 없고 관리가 안 된다면은 숙제를 안 했는데도 별로 혼나지도 않고, 뭐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대로 괜찮네 라고 하면은, 자기가 가장 힘들고 회피하고 싶은 순간에 그 무섭지 않거나 관리를 안 하는 학원의 숙제를 제일 뒤로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은, 첫 번째로는 내가 숙제 관리를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, 그거를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정말 있고요.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렇게
습관적으로 수업에 지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 지각이 뭐 20분, 30분 늦고 이런 건 아니지만 5분, 10분, 7분, 3분 이런 식으로 계속 늦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그냥 아유 뭘 내가 잔소리한다고 제가 바뀌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것 또한 관리가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, 그런 것들도 어머님한테 이제 알려드리긴 해야 돼요. 아이가 이 수업, 영어 수업 전에 또는 뭐 수학 수업 전에 어디서 오고 있는 건가요? 라고 어머님이 집에서 쉬다가 가요 라든지 이제 뭐 어디 학원에서 바로 가는 거예요 라든지 말씀해 주실 텐데, 그렇게 이제 늦는 아이들 보면은 뭐 집에서 뭐 깜빡하고 늦게 나왔어요 이런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. 그러면 지각도 이렇게 한 달, 두 달, 석 달 계속 지각을 한다는 건데, 이런 것들도 어머님이 전혀 모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아이가 지각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오질 않는다거나 이런 것도 관리의 영역이고요.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도,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는 애들이 교재를 안 갖고 오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하는 편이고, 제가 항상 여기는 태권도 학원이 아니야, 몸만 덜렁덜렁 오는 데가 아니란다, 오늘 배워야 될 책과 너가 공부할 필기도구 이런 걸 반드시 챙겨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, 이제 달러를 마이너스를 하거든요. 교재를 안 갖고 왔을 때 저는 이제 $20 마이너스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안 갖고 왔을 때 그 달러를 뺏기는 걸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. 그래서 제가 뭐 심하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재를 안 갖고 왔구나, 그러면은 달러로 마이너스 20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고, 연필 지우개 이런 것도 갖고 와야 돼. 그런 것도 안 갖고 와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, 교재도 안 갖고 와도 뭐 별 탈 없고 여기 뭐 계속 선생님 무한대로 복사를 해주고,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런 걸 챙겨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거를 말 안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만, 또 때로는 그렇게 이끌어주거나 체크하지 않으면은 한없이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, 그래서 지각을 자주 하거나 교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들도 상습적으로 한다면은 그것도 당연히 알려드려야 돼요. 아이가 수업에 올 때 한 달에 두세 번씩 꼭 교재를 챙겨오지 못한다. 그래서 수업이 있을 때는 그 전날이나 아니면은 그 당일날 수업 가기 전에 교재를 잘 챙길 수 있게 어머님도 집에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, 이제 이런 것들인데, 뭐 이거 말고도 관리의 영역이 수업 때 이제 하는 수업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수업의 집중력이라든지 뭐 부가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지만, 첫 번째로는 숙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, 이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. 이제 숙제 관리는 왜 중요하냐면, 결국 여기서 배운 거는 인간은 70%를 다 까먹게 돼 있잖아요. 인간 망각곡선 뭐 이라는 이 내용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많이 남아야 한 30% 머릿속에 흔적이 남을 것이고 70%는 없어진다는 건데, 숙제를 통해서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더더욱이 스쳐간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숙제 관리를 해야만 이 아이가 배운 대로 그래도 조금씩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, 여기서 수업만 이렇게 멍하니 듣고 가서는 1년, 2년이 지나도 별로 시간 투자와 학원비 투자에 비해서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,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숙제 관리는 진짜 영순위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려는 게 걔네 본성이고 그게 정상이잖아요.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숙제 안 하려는 건 당연한 정상적인 행동이에요. 그래서 그 행동을 조금씩 도와주려면 숙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관리의 측면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고,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숙제 관리, 당연히 이제 한 달에 3번 이상 숙제 안 하면 학원 정리해야 되고 못 다니고, 지각도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거나 하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할 거 없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아이가 보면은 꼭 5분씩 10분씩 늦던데 무슨 일 있나요?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엄마도 이제 한두 마디 하시겠죠. 그다음에 이제 교재나 이런 것도.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나는 애들한테 성심성 있고 진짜 잘 지도를 하는데 수업에서는 나무랄 게 없는데 학부모님이 관리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막 계속 떠나신다라고 하면은,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아마 조금 내가 아이들 너무 믿고 그냥 어련히 그냥 뭐 중학생쯤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좀 믿고 이렇게 놔뒀을 수가 있거든요.
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관리를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수업을 못해서 떠나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, 수업은 너무 잘하고 있고 수업에서는 만족도가 있는데 관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억울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아마 그거 점검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기억하세요. 숙제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. 네, 힘내세요.